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거는 책의 챕터 1.6에 해당합니다.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되게 선형 미방이 도대체 뭡니까? 일단 챕터 1은요. 그 퍼스트 오더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한 번 미분한 것만 일단 넣어서 가볼게요. 그럼 여기 앞에 뭐 개수가 붙을 텐데 px라 쓰고요. p, y는 하고 뒤에 뭐 또 붙는 게 있으면 rx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된 식을 별표라고 해 두고요. 이 별표식을 뒤에 있는 저 rx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구분을 할 건데 0인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별표의 선형 미방이 호모지니어스하다라고 할 겁니다. 왜 저런 의미가 부여되고 왜 저런 게 이유가 뭡니까는 일단 한번 쭉 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다음 RX가 0이 아닌 형태의 선형 미방은요. 난 호모지니어스하다. 난 아닌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엔지니어링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 RX가 하는 역할이요. 주로 어떤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이 존재하면 거기에 입력을 할 거잖아요. 그 인풋이 주로 여기 미분방 이 시스템의 거동, 비헤이비어를 설명하는 미분방 정식을 별표와 같이 쓸 수 있다면 주로 RX가 인풋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 출력이 나오겠죠. 이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주면 뭔가 반응을 해서 나올 텐데 그 아웃풋이 주로 YX입니다. 그래서 이 YX하고 인풋 RX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게 선형 미방 인 시스템이 있고요. 아닌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럼 아닌 건 이제 비선형 미방일 수도 있고 뭐 세컨 오더, 서드 오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쨌건 주로 여기 뒤에 붙는 이 녀석은 대체적으로 공학 문제를 쳐다보니 인풋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 이 YX가 아웃풋이고요. 이 아웃풋을 사람들이 다른 말로요. 인풋에 대한 입력 신호에 대한 응답이다, 리스판스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풋에 대한 리스판스 이게 출력이더라라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인풋 아웃풋이라는 말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많이 널리 쓰이지만 이 공학 문제들을 풀 때 어떤 전자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입력 신호가 있으면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은 리스판스라고도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웃풋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리스판스라는 단어도 많이 쓰니까 좀 어색해 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주로 1번 문제 이 RX가 0이 되면 Y 프라임 더하기 PXY는 0이 돼서요. 이거는 되게 쉽게 변수 분리 세퍼러블 한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세퍼러블 하고 만약에 세퍼러블 한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뭐 내가 적분이 안 된다 하면 그 인테그레이팅 팩터 F 찾아가지고 이그젝트하게 만들어가지고 풀면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디퍼런셜 이케이션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미방은 다 풀린다라고 뭐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2번 케이스입니다. 뒤에 이 RX가 0이 아닌 뭔가 붙는 케이스인데 이거를 좀 식을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Y 프라임 더하기 px, y는 rx가 되는데요. 얘를 이제 dy, dx라고 하고 dx를 쫙 곱할게요. 그러면 dx를 곱하면 보자. pxy 이게 있고 dx r을 넘겨서 이렇게 넘기고 그다음에 dy만 남겨서 이꼴 양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의 형태로 쓰는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m dx 더하기 n dy는 0 해서 네, m과 n을 가지고 이그젝트 하냐 안 하냐 그런 형태의 식의 모양을 좀 수정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그냥 바꿔 쓴 겁니다. 원래는 이겁니다. 뭐 원래 이건데 그냥 이렇게 바꿔 쓴 거고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뭐 1번식이라고 할게요. 1번 미분 방정식이 과연 이그젝트 하냐? 뭐 꼭 이그젝트 할 수도 없고 이그젝트 한지 안 한지 계산해 봐도 되죠. 네, 해보세요.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1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같을까? 뭐 한눈에 봐도 이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px잖아요.
요거 1을 x에 대해서 0이잖아요. 서로 같을 일이 없겠죠. px가 0인 경우는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 0이 아닐 테니 이거 이그젝트 하지 않아요. 이 1번 즉 non-homogeneous한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인 요 형태 또는 1번 형태는 웬만하면 이그젝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이그젝트 하는 거, 이그젝트 하게 만드는 방법. 인테그레이팅 팩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기 전에 그 풀이 과정 중에 항상 등장했던 게 그날은 이 MN이라 안 했죠. P와 Q로 여기를 썼었습니다. 요거 기억할 겁니다. 요걸 꼭 캘큘레이트 해야 됩니다. Q분의 1 뭐였더라? 라운드 P, 라운드 Y 빼기 라운드 Q입니다. 라운드 X. 요 텀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죠. 요것도 계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 계산을 하면 Q가 데이터 쓰게 Q 문품 덩어리가 P 이렇게 잡고요. 요 아래쪽에 얘를 계산하세요. Q를 넣으면 1분의 1이고 P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PX죠. RX는 뭐 Y에 미분하면 0이 될 거고요. 그다음 Q는 1인데 1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우리가 어제 요거 계산하는 거를 RX다라고 했었죠. 문자 RX로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 RX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RX가 요 미분 방정식에는 PX에 해당합니다. PX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보세요. 여기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 할 때 여기 Y 앞에 붙는 겁니다. 그 PX가 결국 RX였나요? 그러면 이제 인테그레이팅 팩터 fx 구하는 거는 쉽죠. 엑스포넨셜의 인테그랄 RX dx였잖아요. RX 자리에 그냥 뭐 PX 넣으면 되죠. 됐습니다. 이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구했고 얘를 뭐 2번이라고 하면 이 2번을 저기 원래의 식 별표친과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에 대입합시다. 대입한다기보다 이그젝트 안 하니까 F를 곱해야 되겠죠. 네. 곱합시다. 곱해봅시다. 원래식 y 프라임 dx y는 rx인데 여기다가 양쪽에다가 인테그레이팅 팩터 F를 곱합니다. 그럼 엑스포넨셜에 dx dx에다가 y 프라임고 그다음에 더하기 px 있는 거에다가 인테그레이팅 px dx 곱고 y 됐죠? 그다음에 우변은 rx 있는 거에다가 인테그레이팅 팩터 엑스포넨셜의 px dx 정해주세요.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px dx 됐습니다. 이거 치기 되게 길어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왜 좌변을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면요. 예, 쳐다보면 잠깐만 이게 y를 한번 미분한 게 있는데 얘는 안 미분한 거죠. 어, 이거하고도 뭔가 보이세요? 관계가? 요 안에 요거 지수함수 미분해가지고 뭐 요렇게 써볼게요. 엑스포넨셜에 px dx 곱하기 y가 있는데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때리는 겁니다. 프라임 때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잖아요. x 뭐랄까요? px 곱하기 rx가 있는데 이거 미분해 보세요 하면 p 한번 미분하고 p는 그대로 두고 r 한번 미분. 이게 더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제 요걸 두고 앞에 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건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두고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데 지수함수에 뭔데 그 뭐 지수함수부터 미분하면 지수함수에 뭐니까 그대로 쓰고 그 위에 있는 이놈을 미분해야 되잖아요. px를 적분했는데 다시 미분을 떼니까 자기 자신 나오겠죠. 그래서 그 미분한 거 앞에 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항을 찾아보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쓰고요. 그대로 썼죠? 그대로. 뒤에 있는 y만 미분 한번 빡 때린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인테그레이팅 팩터 찾아가지고 그 별표 오늘 첫 요거 리니어 non homogeneous linear differentiation에 부정 저기 인테그레이팅 팩터 이걸 좌우변에 곱한 건데 이렇게 식을 쭉 썼지만 좌변을 한번 감상하니까 얘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꼴 rx 엑스포넨셜 px d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나서 뭘 하고 싶냐? y를 풀어야 되니까요.
좌우변에다가 혹시 적분 기호를 빡 때리잖아요. 근데 적분을 때리면 이제 다 dx 이것도 붙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를 가만히 쳐다보면 이거 x 미분하고 난 다음에 다시 x 적분하는 거잖아요. 미분하고 나서 적분하면 안에 있는 놈 그냥 그대로 툭 튀어나오겠죠. 다만 부정적분 상수는 어딘가에 붙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리가 좀 모자란데 뒤로 가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안에 있는 거만 그대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dx의 y 곱한 거. 요거 그대로 쓰고요. 부정적분 상수는 뒤에 그냥 퉁쳐서 마지막에 붙일 거라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그대로 갖고 올게요. rx exponential px dx의 전체 dx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죠 하면 y는 하고 풀고 싶은 거예요. 다 풀었네? 이러고 나니까 다 풀었어요. 왜? 얘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따라서 y는 넘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넘기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하고 바로 좀 크게 쳐서 또 쓰려고 하겠습니다. 또 쓰죠. 네, 이렇게 됩니다. 다 찾았어요. 네, 답 찾았어요. 답. 요거를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겁니다. 지금 뭐 찾았는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저기 앞에서 썼던 y 프라임 플러스 px y는 rx 이거 푼 거예요. 이거의 솔루션이 뭐라고요? 위에 있네요. px하고 rx 네, px하고 rx 네, 나머지는 다 아는 거잖아요. 결국은 적분하고 엑스포넨셜 적분 들어가 있고 뭐 답 다 찾았어요. 그래서 외우세요. 이거는 좀 외우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외우기를 부탁합니다. 됐죠? 퍼스트 오더 한 번 미분했죠. 나중에 챕터 2로 가면 이거 두 번 미분한 거 이런 거 배울 겁니다. x, y 프라임 더하기 qx의 y는 하고 뒤에 rx 이렇게 확장할 겁니다. 그럼 챕터 3 가면 세 번 때리는 것도 할 겁니다. 두 번, 두, r 여기 뭐 쓰더라? 뭐 써요. 그거 다 rx 뭐 이렇게 써. 이거 세 번만 하겠어요? 네, 더 확장하면 n번 미분하고 그래서 y는 n-1 땡땡땡땡 해가지고 이꼴 RX에서 n번 미분한 것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일단 너무 어려운 건 좀 놔두고요. 한 번 미분한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의 솔루션은 네, 여기 별표 바짝 쳐둔 얘다. 네, 정말 일반적인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찾아준 겁니다. 마치 2차 방정식 처음 중학교 때 배우면 근해 공식 외우듯이 네, 이것도 그렇게 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론은 설명이 된 것 같고 예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연습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책에 있는 겁니다. y 프라임 빼기 y는 엑스포넨셜의 EX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 분리로 풀 수 있을까? 또 고민해 보세요. 네, 항상 변수 분리로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는 순간 오늘 배웠던 얘기죠. 여기 마이너스 1이 바로 EX에 해당할 거고요. 여기 엑스포넨셜의 EX승이 RX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외운 대로 y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x니까 마이너스 1 넣고요. 그 다음에 괄호 크게 열고 엑스포넨셜 인테그랄 엑스포넨 rx죠. rx 쓰고 2의 2x승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위에 또 올라가서 마이너스 1 주고 더하기 전수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거 풀면 되죠. 빼기 없어지고 1 적분하면 x니까 엑스포넨셜 x승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묶고 나오면 마이너스 x 이거 그냥 마이너스 x죠. 앞에 2x하고 마이너스 x 곱하니까 그냥 엑스포넨셜 x예요. 더하기 x. 그래서 그냥 엑스포넨셜의 2x 더하기 어떤 상수의 엑스포넨셜 x 뭐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는구나. 요런 거가 요 위에 있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공학 수학을 공부하자면 수학과 교수님이 강의하면 이러고 끝나겠지만 나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이게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인풋이에요. 인풋. 네. 이 인풋에 대해서 이 이거는 어떤 전자 시스템의 내부의 어떤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한 줄의 수학식이에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이제 고유응답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응답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결과가 있고요. 그 고유한 응답 특성 값은 얘예요, 얘. 근데 이 인풋 때문에 나오는 특별한 특성, 리스판스는 얘예요. 그 둘의 합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기회로 공부 좀 더 하고 하면 이런 얘기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는데 일단은 이 미분 방정식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어떤 상황이고 그거의 고유한 응답은 이거구나. 근데 이제 느낌이 어때요? Y 프라임에서 빼가지고 자기 자신을 빼는데 보통 미분에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거랑 연관돼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될 텐데 일단은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자꾸 설명하겠습니다. 그 교과서의 29페이지에 보면 이그샘플 1번 있거든요. 집에 가서 꼭 좀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세요. 이렇게 써주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네, 열심히 풀어보라고 하는 페이지 번호까지 알아온 거는 되게 좋은 문제구나. 꼭 풀어봐라. 라는 뜻입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한 달 뒤에 풀어볼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풀어보길 바랍니다. 또 다른 예제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이거 소금물 문제인데요. 이게 소금물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물을 넣어주고 물이 빠지고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물 문제가 미분 방정식 책에 뭐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 비슷한 문제를 하나 풀어본 적이 있는데 또 책에 있으니까 한 번 더 풀어봅시다. 50갤런, 50리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50갤런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50갤런이 동시에 나갑니다. 같은 시간, 뭐,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초당인지 분당인지 책보만 나오는데 아무튼 동일한 시간 동안 50갤런 들어오면 50갤런 나갑니다. 그래서 총 이 부피는 안 변합니다. 문제는 이 입력되고 있는 이 50갤런의 물 속에요. 1갤런당 1 플러스 코사인 T만큼의 파운드입니다. 이게 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1갤런당 이만큼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1초, 2초, 3초 지나가면서 넣는 소금의 양도 이렇게 코사인 함수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때려 넣을 때 갤런당 이만큼 소금이니까 여기다 50을 곱하면 들어가는 소금의 양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 원래 담겨 있는 물은요 한 100갤런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100갤런이라는 부피는 안 바뀌겠죠. 들어온 만큼 나가니까 안 바뀝니다. 100갤런은 유지되고 초기에 200파운드의 솔트 소금이 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무한히 시간이 뭐 지나든 뭐든 하여튼 시간에 따라서 이 물통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쯤 될까요? 라는 게 이게 시간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을 y라고 쓰고요. 시간이 바뀌니까 t를 독립변수로 해서 yt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얼마의 소금이 남아있을까인데요. 그럼 그 소금은 시간에 따라 바뀌겠죠.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소금의 양은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소금 양에서 나가는 소금의 양을 빼면 소금이 얼마나 시간에 따라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 거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갤런당 이만큼 들어있는 이만큼 소금을 잡아넣는데 50갤런을 소화하고 있으니 50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t만큼 소금은 들어옵니다. 그다음 나가는 소금인데요. 나가는 소금은 일단 부피가 이만큼 나가는 걸 알죠. 근데 소금의 양을 물었으니까 여기다가 농도를 곱해서 소금 양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50갤런에다가요. 곱하기 단위로 항상 생각하세요. 갤런당 소금량 파운드겠죠. 요 지표를 구해가지고 하면 돼요. 요 지표가 뭐죠? 요 물통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죠. 그래서 빼기 50갤런 쓰고 이게 얼마야? 100갤런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 YT겠죠.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시간 T에 대한 소금의 양. 이제 이거 한 번 미분한 Y 프라임은 예, 좀 식을 50에 1 더하기 코사인 T고 1.2니까 빼기 이거 아니 문제에 100갤런이 아니고 내가 눈이 마시가 1000갤런이래요. 1000. 네, 이것만 고칠게요. 그러면 20이 되죠. 빼기 20분의 Y 이렇게 됩니다.
오늘 배운 식대로 y 프라임 더하기 20분의 1 y는 50의 1 더하기 코사인. 여기서 y는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거 보이죠? 이제 오늘 배웠던 식이죠. 한번 미분하고 그냥 있고 앞에 있고 이게 y 프라임 더하기 p로 바꿀게요. 중립 변수를 rt 이거죠. 요 뒤에 요게 rt 플러스 20분의 1이 pt입니다. 됐죠? 자, 오늘 배운 대로 쓰면 됩니다. 따라 y는 yt에 대한 함수겠죠. yt는 어떻게 돼요?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pt dt잖아요. pt가 2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쓰고 바로 크게 열고 인테그랄 하고 x인데 rt로 쓰면 되죠. rt가 50의 1 플러스 코사인 t였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의 위에 지수승으로 PT죠. PT가 20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적분 닫아주고 부정적분상수 하나 붙여서 바로 닫고 끝. 이거 계산하면 돼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하면 좀 뭐 하면 되겠지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적분 푸는 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얘는 20분의 1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뭐 이거 적분하면 t 그대로 나오죠.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0분의 1 나오고 그냥 인테그랄 dt니까 t죠, t. 네, 됐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인테그랄 어, 50이 있는데요. 50을 앞으로 이렇게 그냥 끄집어낼게요. 끄집어내도 돼요. 끄집어내놓고 얘는 했잖아. 20, 요 적분하면 20분의 t 되죠. 네, 그 20분의 t를 요쪽 나누어서 곱할게요. 아직 이거 적분은 안 끝냈어요. 이것만 안으로 끄집어내면 엑스포넨셜의 20분의 t 더하기 코사인 코사인 t의 엑스포넨셜 20분의 t. 또 이거를 dt로 닫고 더하기 c 한 다음에 바로 닫아주죠. 네, 이렇게 합시다. 이 적분은 이제 여기 한번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50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0분의 t 하고 괄호 열고 인테그랄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선수 붙으면 끝. 네. 뭐 이거는 그냥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20분의 1이 앞에 필요하니까 해보면 20분의 2, 20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이거는 너무 쉽죠. 여기 됐고 해결됐어요. 요게 문제예요. 요거요. 요게 은근히 적분이 안 될 겁니다. 요것만 좀 가르쳐 주려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금만 뒤로 넘어가서 이 적분 코사인 t 엑스포넨셜 20분의 t 이거를 어떻게 풀까인데요. 예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함수 u하고 함수 v가 있는데 그걸 미분을 빵 때리고 싶어요. 오늘도 얘기했네요. 생각해보니까. u 프라임 v, u 프라임 이렇게 푸는 거 기억할 거예요. 여기서 그 u v 프라임 얘만 좌변에 남기면 u v 전체 미분의 빼기 u 프라임 v 이렇게 되죠. 이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양쪽에다가 적분을 빵 때리는 거.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u v 프라임은 이거는 미분하고 적분이니까 차라리 UV 빼기 U 프라임 V 이겁니다. 요거를 좀 요 적분을 푸는데 활용하면 됩니다. 아, 보면 얘를요 V 프라임에 넣고요. 아니다. 얘를 이렇게 하죠. 얘를 V 프라임, 얘를 U, V 프라임 U. 네네. 이렇게 해서 내가 풀었어요. 그러면 U는 그대로 오고요. 엑스포넨셜의 20분의 T 그대로 오고 V 프라임 대신에 V를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푼 거랑 다르게 풀어져 있지? 잠시만요. 포넨셜 20분의 t. 내가 이렇게 거꾸로 풀어놨구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걸 v 프라임 넣고 이걸 u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u는 그대로 나오고요. 얘를 다시 적분을 해야 되니까 20분의 1을 써야 되니까 20의 엑스포넨셜 20분의 t로 튀어나옵니다. 네, 됐다.
그 다음 빼기. 이번에는 u를 미분한 걸 여기 넣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sin t 넣고 v는 20에 어디겠냐? exponential 20분의 t 4dt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붙고 여기 20 있으니까 앞으로 샥 다 보내고 식을 정리를 20을 빼고 정리를 하면 exponential 20분의 t 코사인 t 더하기 sin t exponential 20분의 t dt 이렇게 돼요. 뭔가 뺑뺑이 도는 느낌이 이제 생각나. 야, 이거 또 풀려면은, 야, 잠깐만, 이거 또, 저기, u라 두고, 이거 v 프라임 두고, 또 방금 했던 이 일을 하면요,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또 코사인 t 엑스포넨셜 20분의 t dt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꼴하고 지금 쭉 식을 쭉 써오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i라고 두면, 얘가 i가 돼서, 그냥 i는 어쩌고 저쩌고 i 들어가 있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i는 하고 정리하면 답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맡겨진 일들도 해봤는데 숫자만 좀 지저분하고요.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집에 가서 꼭 마지막까지 스스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너무 지저분한 얘기들을 계속 떠들려고 하니까 시간 아까워서 일단 여기까지 네, 이건 마무리를 꼭 스스로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번째 테마는 y 프라임 더하기 tx, y 다시 x로 바꿀게요. t 대신은 rx라고 하는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의 얘가 0이면 homogeneous한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이고 이게 homogeneous하다는 의미가 이제 이해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요. homogeneous하다는 거 이게 이퀄 0이니까요. 인풋이 없는 거예요. 인풋 단위 0이에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 인풋을 주면 출력이 나올 건데 이걸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럼 뭐가 나올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리스판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0이면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을 푸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 y는 하고 풀면 뭐가 나오는데 얘가요.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트린직한 리스판스예요. 아무것도 안 줘도 지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뭔지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하다는 영어 단어가 의미한 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의 호모지니어스한 리스판스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YH라고 쓸 겁니다.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YH,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Y라고 썼는데 뒤에 또 좀 자세히 가겠습니다. 그러면 RX가 0이 아닐 때는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0이 아닌 어떤 인풋이 진짜 들어가서 호모지니어스한 그 인트린직한 리스폰스에 더하기 이 인풋 때문에 붙는 반응이 또 붙겠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이 얘기 이거 인풋 시스템 어쩌고 저쩌고. 그죠? 답이 아까 두 덩어리가 나왔죠? 이 인풋 넣어서 이거 나오고 원래 거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둘을 합한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느낌을 가지라고 이 선형 미방이 저런 데 쓰이는구나 정도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한 거 아닌지. 갑니다. 다음 얘기. 베르누이 이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베르누이 이케이션인데 갑자기 뜬금없고 베르누이가 또 왜 나와요인데요. 별건 아니고요. 네. 베르누이 이케이션은 뭐냐면 조금 전에 배웠던 선형 미분 방정식 이거요. 이거인데 뒤에 RX의 값을요. 베르누이가 또 재미나게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얘를 GX의 Y의 A승이라고 합시다. 입니다. 잠깐만 이러면은 이게 무슨 RX입니까? 네. 이 얘기는 지우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을 베르누이 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뒤에 얘가 붙는 게 좀 특별합니다.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달라붙으면 그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dx에서 빼기 dx 쓰려고 넘기려고 봤더니 잠깐 이건 y의 1승이고 a승이니까 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좀 전에 배웠던 y 프라임 더하기 px y는 rx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 한 번 미분한 거에 헷갈리겠다. 한 번 미분한 거 자기 자신 있고 뒤에 뭐가 있는데 이게 y의 a승. 이 a는 상수예요. 1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또는 임의의 숫자일 수도 있어요.
y에 0.5승, 루트에 y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근데 이걸 뭐라고 제가 보라고요? 이 RX라고 최대한 설명을 하고 싶긴 이게 좀 틀린 표현이지만 왜냐면 y가 있어서 이걸 인풋으로 보자는 겁니다. 인풋. 네.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얘 이꼴 0이라고 둬서 얻는 미방의 해는 그대로 두고 어떤 특별한 인풋을 넣는데 하필이면 출력단의 값이 인풋단에 같이 빨려 들어온 느낌이 오죠. 피드백입니다. 어떤 시스템에 출력이 있는데 걔를 다시 입력에 박아 넣는 겁니다. 그 입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뭐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의 입력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항상 이런 거 복잡하니까 다 떨어내고 얘 자체의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을 먼저 찾아요. 그런 다음에 인풋을 주는데 하필이면 아웃풋이랑 연관돼 있는 인풋을 주면 뭔 일이 일어날까를 찾을 겁니다. 그거를 찾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백그라운드 수학 지식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입니다. 일단은 썰을 풀었고요. 하나하나 좀 파고 들어가 봅시다. 먼저 자리를 좀 잡기 위해서 일단 A가 Y는 A승이라는데 1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겠지만 그러면 Y 프라임 더하기 PX Y는 GX Y잖아요. Y에 1승을 넣으니까 그럼 이건 그냥 Y 프라임 더하기 PX 빼기 GX의 Y는 0 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뭐 이건 변수 분리해서 풀어도 되고요. 이그젝트 한지 안 한지 이그젝트 안 하겠죠. 한눈에 봐도. 이그젝트 안 하면 이그젝트하게 인테그레이팅 팩터 찾아가지고 풀어도 돼요. 또는 오늘 배운 대로 이거 알잖아요. 이거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는 거 아니까 y는 하고 어떻게 되는지 배웠잖아요. 다만 여기 들어가나 아까는 px라고 썼는데 이번에는 px 빼기 gx로 써가지고 식을 쫙 쓰면 답 나올 겁니다. 이렇게도 풀어도 돼요. a가 1일 때는 공부했던 거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 문제는 a가 1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여기 a승이었잖아요. 여기 0이면은 뭐 그냥 다 지워지면 그럼 그냥 리니어 디퍼런셜 RX 대신 GX로 쓴 거지 맞습니다. 0도 아니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 그런 A 값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들어가면 이거 이제 어떻게 풀 건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풀지인데요. 베르누이가 이렇게 풉니다. UX라 두고요. 얘를 YX의 1-A승이라고 둡니다. 이렇게 그냥 둘 겁니다. 네, 둡니다. U를 한번 미분을 때립시다. 당연히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하려면 위에 지수함수니까 1-A 내려오고 Y에 X에 이거는 빼기 1이니까 여기다가 빼기 1하면 1 이거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A승만 남죠? 그 다음에 이건 지수함수에 대해서 미분한 거 안에 자기 자신 또 미분해야죠. 그럼 YX에 한번 미분한 거 이렇게 돼서 식이 나옵니다. 곱하기 U 프라임 X 구했습니다. 요거를 이게 식을요 요거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원래 베르누이 이퀘이션 내가 납설해 가지고 gx의 y의 a승 얘를 1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1번에서요. y 프라임은 gx y의 a승 빼기 px y 넘긴 거예요. 여기 px y만 우변으로 이항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얘를요. 2번식에다가 대입합시다. 네. 어디 대입하는데요? 여기요. 여기. y 프라임 자리에 대입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u 프라임 x는 하고 식을 다시 써보면 1-a y의 잠깐만요. 이거를 대입을 해서 네,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가 gx y의 a승 빼기 px의 y 이렇게 된 거를 요 앞에 거랑 해서 둘을 곱하면 돼요. 얘랑 좀 암산을 할게요. 이 개수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이렇게 곱해 나올 겁니다. 그러면 u 프라임 x는 자 x가 좀 뗍시다 잠시만 y의 마이너스 a랑 y의 플러스 a니까 없어지겠죠? gx하고 1 빼기 a만 남죠. 1 빼기 a의 gx 되고 그 다음에 빼기 살려서 1 빼기 a의 y의
px까지 끄집어내고 y에 마이너스 a하고 여기 1승이잖아요. 1 빼기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고 났더니 아, 정리를 좀 합시다. 1 빼기 a의 gx 1 빼기 px의 요게 아까 전에 어디 갔냐? ux 요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y의 1-a 있어. 이 ux예요. 요렇게 딱 쓰고 나니까 요렇게 쓰고 나니까 와 이거 잠깐만 u 프라임은 뭐 x에 대한 거에다가 빼기 뭐 곱하기 ux니까 이거 u를 y라 상상하면 y 프라임은 rx에다가 빼기 뭔가 쓰고 y 된 이 형태잖아요. 이거 다시 일로 돌리면 오늘 배운 거니까. 와 이거 베르누이 이퀘이션 이거 별거 아니죠. 그냥 이것만 잘하면 오늘 배웠던 그 식의 형태로 돌아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을요 좀 예쁘게 u 프라임 x는 좀 잠시 뺄게요. 이런 거 x에 대한 함수 당연한 거라 얘는 좀 살리죠. x는 x도 살릴까요? u만 뺍시다. 넘어오면 이거 부었으니까 더하기 1 빼기 a의 px 하고 u 되죠. 네. 하고는 1 빼기 a의 gx입니다. 요거 이 양만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배웠던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 y는 하고 아까 별표 바짝 한 6개 치면서 외우세요 한 그걸 쓸 겁니다. 그걸 쓰면 ux는 하고 바로 답 쓰는 겁니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에 안에 들어가는 게 아까 y 프라임 더하기 px의 y는 rx 거기 할 때 이 자리에 들어왔던 게 그 rx 들어갔을 거예요. rx. px 들어갔다. 그럼 엑스포넨셜에 px니까 px에 해당하는 게 1-a px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해서 가로 꽉 열고 인테그랄 1 빼기 rx가 들어가야 되니까 1 빼기 a의 gx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에 다시 px 들어가니까 1 빼기 a의 px 들어가고 네. 요 적분 닫는 거 뒤에 dx 쓰고 그다음 더하기 c에서 큰 가로 닫고 끝. 네. 답 찾은 겁니다. 이 UX가 뭐죠? Y의 1-A 승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네. Y의 1-A는 이만큼 적분 다 풀면 돼요. 됐죠? 답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다시 아마 첫 시간에 강조했을 겁니다. 이 제너럴 솔루션을 찾죠. 그리고 이니셜 밸류가 주어지면 여기서 파티큘러 특수해가 나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이 나오는데 반드시 싱귤러 솔루션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가끔 있습니다.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 중에 싱귤러 솔루션을 가지는 미분 방정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좀 확인해야 됩니다. 강조하려고 넣은 거고요. 근데 싱귤러 솔루션이 제너럴 솔루션으로 싱귤러 솔루션이 표현이 되면 이거는 없다라고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르누이 이퀘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얘를 한번 예제 문제 하나만 딱 더 풀어보고 끝낼 생각입니다. 오늘 네, 일단 여기까지 풀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뭐 문제 있는 겁니다. A와 B는 둘 다 양수라고 일단 좀 제안을 하고 다음 미분 방정식을 푸세요인데요. 오늘 방금 전에 배운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미분한 거 자기 자신이고 앞에 뭐 붙고 뒤에 그냥 깔끔하게 x에 대한 함수면 좋은데 다시 y가 등장하고 제곱이죠. 얘가 1 빼기 a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아까 풀 때 두라고 했죠. x에 대한 함수 얘를 y의 1-a 라고 두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a가 얼마예요? 요거하고 a 계산하면 빼기 1이잖아요. 네. 그래서 루트가 되면 1 빼기 a라고 미안합니다. 헷갈리가 있어요. 다시. 이게 y 제곱이니까 요걸 베르누이 이퀘이션에서 a라고 했고 둘 때는 y의 1 빼기 a로 두기로 했죠. a가 지금 2잖아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두 기를 y의 마이너스 1승을 u라고 두고 시작합시다. 한 대로 하는 겁니다. 뭐 똑같이 u 프라임 구하면 이거는 y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에 y 프라임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y 프라임을 넣기로 했잖아요. y 프라임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ay만 이쪽으로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y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고 y 프라임 자리에 ay 빼기 by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걸 좀 정리를 예쁘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제곱급 ay의 마이너스 1승이고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u 프라임이잖아요. 이게 원래 그래서 식을 딱 쳐다보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요게 u잖아요. u가 아까 마이너스 1승으로 넣었잖아요. u 프라임 더하기 a의 u는 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끝났죠. 뭐 이거 리니어 디퍼런시에이션이네요. 난 호모지니어스한데 합심 들어온 놈이 그나마 상수네요. 좀 쉽네. 따라서 u는 ux는 뭐 이게 이제 y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지만 합수면 되죠. 그 식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px니까 a죠. a dx 쓰고 곱하기 인테그랄 쓰고 df rx 쓰고 엑스포넨셜에 다시 인테그랄에 pxa 들어오죠. 하고 덕분 닫고 더하기 c. 이거는 뭐 풀 수 있습니다. 금방 풉니다. 이게 상수니까 마이너스 이건 a의 x 이렇게 될 거고 가로 열고 b가 있고 얘는 풀면 이게 a의 x죠. b는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고 그러면 이 적분하고 이거랑 엑스포넨셜의 ax랑 다 되면 되죠. 그러면 이거잖아. 이거 풀면은 뭐예요? a분의 1 엑스포넨셜 ax잖아요. b는 앞으로 나왔으니까 a분의 1에다 b 남은 거 곱하고 엑스포넨셜 ax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c 바로 닫고 거의 다 풀었습니다. 이걸 또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 넣어주면 ux는 a분의 b 쓰려고 하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책이랑 똑같이 맞추려고요. 그냥 놔둘게요. 이렇게 합시다. 이 u니까 y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y를 물었으니까 y는 하고 분의 1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ax a분의 써줄게요. a분의 b exponential ax 이렇게 해서 이게 답입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베르누이 이케이션의 솔루션은 얘입니다. 이때 한 가지 꼭 아까 말했잖아요. 싱귤러 솔루션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우변에 y제곱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y 이꼴 0을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거 만족할까? 넣어보세요. 미분하면 0이고 빼기 a 곱하기 0은 0이고 0. 답에는 0이에요. 우변도 0의 제곱은 0, 곱해도 0. 와, 0은 0. 맞아요. 와, y 이꼴 0은 싱귤러 솔루션 맞아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한 제너럴 솔루션 가지고 y 이꼴 0을 표현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라고 했잖아요. 음, 표현되죠? 표현되잖아. 부정조건 상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집에 와서 고민해 보세요. 없으면 싱글러 솔루션이 있는 문제입니다. 책에 내가 책보라고 일부러 안 가르쳐준 책에 다 나옵니다. 이 설명이. 책 꼭 읽어보고 이 예제 문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1.6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1.7 이 회로 얘기입니다. 전기회로 모델링 할 겁니다. RC회로, RL회로 이런 거 할 건데요. RC회로, RL회로는 아니 이거 수학 수업인데 웬 회로입니까? 근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Y 프라임 PXY는 RX 얘거든요. 풀어보면 그 풀이 방법을 한번 예를 들고 회로를 듣고 방정식을 세워서 진짜 한번 회로 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1.6절에서 배웠던 선형 미분 방정식 지식을 이용해서 좀 해볼 생각입니다.